기록이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들어갈 건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선생님들 화면의 상단의 왼쪽에 기록 중이라고 하는 표시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부터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요금제에 따라서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따라서 우리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줌 회의를 개설하는 그리고 호스트로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순서를 좀 먼저 선생님들께서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좀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순서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1차적으로 호스트로서 진행하려면 회원가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일단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를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순서는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설치는 지금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둘 중에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설치가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로서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회의실 설정이라고 말씀드렸던 회의실 설정하러 들어가실 거예요. 이 회의실 설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줌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니다. 줌이라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회의실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겠죠. 줌이라는 프로그램.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회의실, 새 회의실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회의실에 대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호스트가 먼저 회의실에 입장을 하겠죠. 회의실에 입장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전에 또는 후에 그 회의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링크를 공유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세팅들을 할 건데 지금 제 화면처럼 뒷배경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참석자들이 들어올 때 대기실을 사용할 건지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실 때 바로 입장한 게 아니라 호스트님이 우리 누구누구님을 곧 회의실로 입장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였을 겁니다. 그게 저는 대기실에 사람을 모아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이 강의에 들어오실 분들인지 파악해서 바로 수락을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대기실을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음성 체크나 비디오를 체크할 수 있도록 보면서 이분들이 잘 들어왔는지 또는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를 제가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이름 아래쪽에 비디오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마이크가 보여지면 오디오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오디오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디오 연결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리고 마이크를 켜놨구나 안 켜놨구나 그리고 비디오 모양이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비디오를 켰구나 안 켰구나 연결을 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컴퓨터로 접속했는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는지 이렇게 화면을 보고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김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디오 화면을 보면 그 컴퓨터로도 접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접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화면은 지금 요 화면은 제 거 기준 요 화면은 컴퓨터로 접속한 화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모바일로 접속한 화면인 거죠. 김진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자, 지금 마이크는 꺼놓으셨지만 입 모양으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네, 꺼주세요. 자, 이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호스트가 잘 캐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줌 강의실 설정에 있어서 비디오 필터, 아까 제가 비디오 필터 바꾸는 것도 말씀드린다라고 했고, 뒤에 배경, 가상 배경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조금 뽀샤시하게 나올 수 있는 스튜디오 효과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예, 설정을 좀 하면서 예, 우리가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스트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금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그런 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컴퓨터로 접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쭉쭉 넘어갈 건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PT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줌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상단의 메뉴 중에 리소스라는 메뉴에 오시게 되면 네, 아래쪽에 이렇게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센터라는 곳 클릭해 주시게 되면 네, 그 다운로드 센터에서 줌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회의라는 부분에서 요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되고, 요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선생님들 그 인터넷 사이트의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보여지고 이렇게 파일이 보여집니다. 줌 인스톨 EXE라는 파일이 보여지면 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의 시작 메뉴를 누르셨을 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 메뉴에서 줌이라고 하는 아이콘 찾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네, 회원가입하는 방법들 혹시 지금 네, 아직까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회원가입이 아직 안 되신 분들. 네. 자, 그러면 제가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쭉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선생님들께서 회원가입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스트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호스트로서 그 회의실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좀 보면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이따가 실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엣지 브라우저도 있고 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 검색창에다가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바로 아래쪽 검색된 키워드 영역 중에서 이렇게 이 주소 explorer.줌.usom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를 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 줌이라는 사이트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줌이라는 화면, 이 뒷배경 화면을 만나시게 되고요.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무료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 무료 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네, 출생 연도를 물어볼 겁니다. 출생 연도를 입력하시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 화면에서 동의함이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는 선생님들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셔도 좋은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구글 계정으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계정은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연동이 되어서 가입이 되는데 네이버라든가 이런 카카오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그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스마트폰, 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구글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글 계정으로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계정을 기본적으로 우리 외 계정은 구글 계정 그리고 국내 계정은 네이버 계정 두 가지 계정은 반드시 계정과 이메일 주소이죠.
이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원활하게 접속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는 화면에서는 위쪽에다가 입력하지 마시고요. 요 아래쪽에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구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 버튼을 누르셨을 때 그 크롬 브라우저가 이미 그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을 텐데 만일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다음 화면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구글 계정은 바로 이렇게 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의 이메일로 얘를 메일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본인 이메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인증을 해줘야만 그 다음에 들어가요.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시고 여기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이렇게 줌 화면으로 이렇게 접속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본인 이름 중에 첫 글자로 나오면 로그인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프로필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실 설정하는 곳이 여기 설정이라는 곳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아, 내가 이제 가입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입이 되고 나면 네, 이제 여기 본인들 이름이 나오는 요게 이제 프로필 사진이 들어올 부분이에요. 프로필 사진이 들어올 부분에 지금 이제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이름, 성자가 여기서 보여지는데 사진을 바꾼다거나 여기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런 거 수정하는 거, 이제 요 설정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줌메일실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프로필 편집하고 이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넘어가 보면 이제 프로필 편집하는 부분. 아까 여기 프로필 편집에 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왼쪽 메뉴에서 프로필이라는 거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설정에서는 그냥 여기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요거 누르셨을 때 편집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본인 이름 나오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표시, 지금 우리 여기에 이름 표시 나오는 부분들 있죠. 요 이름 표시들을 여기에서 바꿔놓은 이름으로 여기서 보여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필 편집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꾸신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 5번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 회의실 설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메뉴 중에서 설정이라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회의실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여기 이제 대기실 부분에 있어서 이 윗부분은 건드릴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실 부분부터 이제 건드리는데, 자, 사람들이 내가 회의실을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대기자들을 대기실에 모아놨다가 제가 특정 시간이 되면 특정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수락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30분 전에 아까 회의실을 오픈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30분 전부터 얘를 개방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집중력이 막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대기실에 모아놨다가 10분 전에 오픈할 겁니다. 회의실 오픈할 겁니다. 라고 멘트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분들이 30분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에 못 들어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우리 호스트가 대기실에서 이제 수락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대기실 사용이에요. 선생님들도 만일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기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석하고자 신청하신 분들을 걸러서 필터링해서 그분들만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기실 사용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설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밑에서 보여지는 화면이고 그 밑으로 쭉 스크롤 내리면 그 다음 화면이고 막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거 쭉 그냥 설명만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따 하실 때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그 컴퓨터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세요.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화면을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죠. 크기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지금 뭐 제가 화면 공유를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혹시 저처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니면은 이 강사들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 화면을 공유를 요 화면을 다시 공유를 시킬게요. 지금 저랑 똑같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시켜 놓고요. 네. 잠시만요. 갑자기 얘가 전체 화면으로 세팅이 안 돼서. 자, 원래는 지금 이 강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이 아래쪽의 메뉴는 참가자들에게는 원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줌 화면과 요 도구를 보여지게끔 공유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 아래쪽에 여기 음소거 버튼, 비디오 중지 버튼 이런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아니요, 요거 음소거 버튼, 비디오 중지. 네, 화면 제일 밑에 보여요, 잘. 네, 보이세요? 원래는 만일에 선생님들께서 호스트로서 본인들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했다 그러면 원래 참가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보이는 줄 알고 이걸 쭉 보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요 메뉴가? 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화면을 조금 작게 줄이실 수 있죠. 작게 줄여 놓으시고요. 네, 그 크롬 브라우저를 좀 열어 주시겠어요? 컴퓨터 화면 조금 지금 우리 그 보고 계신 화면을 조금 줄여 주세요. 자, 줄이셨나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돼요. 우리 얼굴들 안 보여도 되니까 선생님들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선생님들의 그 그 인터넷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제가 이제 말로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네, 앞에 회원 가입하는 거 좀 따라가시면 돼요. 네,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셨을 때는요. 오디오 연결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 네, 오디오 연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서만 오디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에서 같이 오디오 연결이 되면 하울링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김진호 선생님, 네, 그래서 하울링이 생긴 거거든요. 오디오 연결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PC 버전 말고 스마트폰에 혹시 줌 설치되어 있나요? 줌 앱. 네, 줌 앱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도 우리 김진호 선생님처럼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에서
지금 제가 대기실을 사용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여기 수락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죠. 그래서 수락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참가자를 놓고요. 참가자 리스트를 보여지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모두 수락 버튼 눌러서 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셨을까요? 지금, 네, 아직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공유한 화면은 스마트폰 가로 모드로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는 화면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본인 줌 화면 열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열으셔갖고요. 제가 말하는 거를 이제 좀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좀 작긴 하겠지만, 네, 그걸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네,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자,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선생님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좀 계시니까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실행하셔서 줌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창에서 줌이라고 입력을 하실게요. 줌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네, 그 맨 첫 번째 익스플로러 줌.use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보일 거고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은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가 미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미리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무료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출생연도를 입력하라고 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출생연도 입력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화면이 나오면 동의하는 화면에서 동의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구글 계정 있으신 분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구글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구글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요거 가입하는 단계까지만 진행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혹시 가입하는 단계 쭉 지나갔는데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봐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다음 버튼 입력하시고요.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 구글 계정 비밀번호예요. 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 잘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가 여기서 보여질 거고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해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실 때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계정 만들기 버튼까지 누르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줌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본인이 입력하신 이름에서 이게 나오면 회원가입이 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쉬는 시간에 봐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두 개 다 접속을 해 놓으세요. 저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는 스마트폰에서는 오디오 연결을 하지 마세요. 오디오 연결을 하지 않으시면 하울링이 안 생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내가 뭐 스마트폰을 쓸 일이 있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 나가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아래쪽에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 나가지 않고 작게 모드가 바뀌면서 다른 스마트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일까요? 네, 53분이요. 네, 그래서 55분, 10분간 쉬었다가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5분에 다시 뵐 거고요. 안 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지금 쉬는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비디오 끄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신 분들은 네, 이제 뭐가 안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 김진호 선생님 어디가 안 되셨을까요? 이제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진호 선생님. 컴퓨터에 꼭 켜주세요. 네. 예, 그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진호 선생님. 마이크 꺼주세요. 예. 아이고. 괜찮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네, 그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 네, 오디오를 오디오 연결 끊을 수가 있으세요.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하울링 안 생기니까 그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네. 인터넷을 못 들어갔는데 화면 잡기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혹시 요거 네. 썸네일 비디오 표시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요 썸네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네. 화면 상단에 또는 왼쪽에 요 지금 저처럼 요런 아이콘 보이시나요? 참 못 찾겠네. 지금 화면을 예. 지금 화면 크기가 어느 정도 화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선생님 아래쪽 메뉴 중에서 아래쪽 메뉴를 보세요. 예. 메뉴에 보시게 화면 되면 공유. 화면 공유가 예. 있습니다. 제가 예. 일단 공유를 중지할게요. 화면 공유를 예. 누르세요. 예.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PC 화면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 공유된 화면에서 첫 번째 거. 제가 화면 공유. 네. 자, 지금 제 화면 여기 첫 번째 예.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예. 여기 화면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화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중지할게요. 제가 중지해야만 선생님이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네,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네, 예.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요, 선생님. 예. 보시는 화면에서 여기 크롬 브라우저 요거 있잖아요, 요거. 크롬 브라우저? 예. 네, 예. 네, 그거 더블 클릭해 주세요. 예. 네, 기다려 볼게요. 예. 네, 그리고 요 검색창에다가 예. 한글로 줌이라고 쓰세요.
예, 엔터, 줌, 엔터.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 예, 익스플로어 줌, 네, 그거 클릭해 주세요. 예, 자, 되셨죠? 그러면 예, 여기 예. 오른쪽에 무료 가입 버튼 보이시죠? 오른쪽에 무료 가입 버튼, 네. 오른쪽에 요금제는, 혹시 여기 화면이 그 가려서 안 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예, 무료 안 가입 버튼 보여요. 눌러주세요. 아, 안 안 보여, 보이면 안 보여. 그걸 옮겨 놓으세요, 선생님. 이 화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예, 무료 가입, 예, 네네, 눌러주세요. 예,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출생연도 나오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선생님 출생연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야 1900으로 연도만. 시작해요. 예, 1900, 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속. 계속, 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여기, 요건이, 네, 동의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음, 동의한 밑에 글자 눌러주세요. 요거 동의함. 안 보이네. 아, 그 화면을 조금 예,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의함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계정 예. 여기 보이시죠? 응? 구글. 이메일 주소. 아니, 이메일 주소 그 밑에. 아, 밑에 예, 여기. 구글, 예, 네, 예, 그거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김진우 나오네요. 이메일 계정. 그쵸? 예. 클릭해 주세요. 이거 선생님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잖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만요. KCK. 예, 네. 그럼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예.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비밀번호. 다음. 네. 잘못된 비밀번호.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비밀번호가 틀려버렸어요. 비밀번호 혹시 어디 적어 놓으신 거 없으세요? 적어놨는데 이게 적어놨는데 안 맞네. 다시 한번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예. 비밀번호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우리 혹시 손도순 선생님도 안 되셨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계세요? 네. 네, 선생님 따라서. 아, 네네네. 로그인 할 수 없음. 지금 이 계정은 학교 계정인데, 그쵸? 이 계정이 틀리나?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는 지금 이 계정이 아닌데. 선생님, 예. 뒤로 가기 버튼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요 계정이 예. 지메일 계정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 요거 지메일 계정이 아니에요. 그쵸? 요거 다른 계정 사용을 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게,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게요. 지메일 계정으로 쓰면 되죠? 네, 아니요. 그거 클릭하시면 안 된다니까? 응. 밑에 다른 계정 사용.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지메일 계정 쓰시면 돼요. 예. AIN M. com. CO. 예. 네, 다음.
네. 네, 이제 비밀번호 아까 거 다시 한 번만 입력해 주세요. 예. 박유연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선생님, 저 지금 태블릿으로 줌 연결해놨는데 네, 컴퓨터로도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컴퓨터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블릿, 네, 네, 태블릿으로만 연결하셨으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스마트폰에 뭐가 하나 왔을 거예요, 우리 김진호 선생님. 네? 스마트폰에 메시지 하나 왔을 거예요. 알림. 갤럭시 A30. 그거 알림 온 거에서 숫자 59라는 숫자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또 알림이 안 뜨냐. 아이고. 우리 손도순 선생님은 가입 다 잘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메시지 어떤 알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메시지, 위에 상태 표시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구글에서 온 알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 지금 선생님 스마트폰 2개 사용하시죠? 예. 갤럭시 A30 모델로 갔어요. 갤럭시 A30 음. 모델. 잠시만요. 예. 로그인을 시도하기, 이거 그 뭐야, 제가 본인이 네네네. 맞습니다. 이걸, 예, 네네. 거기에 숫자 59 있는 숫자 있죠? 예, 예, 예. 그거 터치해 59. 주세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됐습니다. 예. PC 보세요. PC. 로그인이 될 예, 거예요. 예. 구글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거기 어떤 반응 보여주세요. PC. 예? 스마트폰에 뭐 또 떴나요?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본인이 맞습니다. 이게 다른, 예, 네네. 본인이 맞습니다. 눌러주셔야 돼요. 예, 눌렀어요. 그래야지 여기 화면이 바뀔 건데. PC 버전. 다시 전송하기? 뭐야, 이게 기기하기?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요. 다시 전송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예, 다시 전송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예,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그러면 다시 또 13이라는 숫자 PC 말고 스마트폰에서. 본인이 맞습니다가 나오는데, 예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네, 13. 네, 눌러요? 예, 네네네. 예. 자, 또 나오네요. 예, 본인이 로그인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숫자가 또 나오는데, 65. 65, 예. 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네. 이제 여기 이동되는 것 또, 같아요. 예. 이 아이고, 숫자가 또 힘들게 59, 왔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숫자가 또 나와요. 예. 여기 계정 만들기 눌러주세요. 예. 되셨어요. 아이고. 여기 됐어요. 위쪽에 이게 된 겁니다. 상단에 네. 나와 있는 요거 X 네. 버튼은 닫으셔도 돼요. 예. 네,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이제 시작할 예. 건데,
잠시 화장실 예. 다녀오실 거면 얼른 다녀오세요. 쉬는 시간에 쉬질 예, 못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우리 김진호 선생님 화면에 이제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다른 분들은 잘 쉬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이 모두 끝나셨고, 회원가입이 끝나셨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PC 버전에 크롬 브라우저에 지금 접속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제 화면을 공유할 테니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서 본인 화면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도 크롬 브라우저로 똑같이 들어가서 네, 들어간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계정이라는 곳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화면과 제 화면 똑같은 화면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참고로 지금 저는 유료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제가 그 안에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무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 그 프로필은 나중에 좀 바꾸실 거니까 바꾸실 때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 프로필이라고 하는 글자 있고요. 프로필이라는 글자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여기 이름, 그 다음에 성 바꾸실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시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실에 참석했을 때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놓으신다거나 이걸 안 바꾸시면 이름이 미용권 이런 식으로 해서 영문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행복도서관 권미용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앞에 뭔가를 이렇게 닉네임처럼 쓰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저는 지금 제 사진으로 바꿔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연필 그림이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지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셔서 프로필 사진을 여기 체인지 버튼 누르셔서 바꾸셔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프로필은 이 정도까지 넘어갈 거고요. 회의실 설정하러 들어갑니다. 여기 설정 버튼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오른쪽에 안에 내용이 아래쪽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만 언급하고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면서 보실 텐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대기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대기실. 자, 이 대기실이라는 부분은 대기실을 사용할지 말지예요. 모아놓고 한 번에 입장시킬 거다 그러면 대기실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내가 회의실 오픈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알아서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꺼 놓으시면 돼요. 이건 선택사항.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암호 사용을 해 놓으시면 되고 개인 회의실 저는 유료 사용자라서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무료 사용자들은 이거 편집 불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전화로 참가한 참가자에 대한 암호 요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켜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라는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건 뭐냐면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놓게 되면 링크를 클릭해도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링크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거를 활성화시켜 두시면 입장하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시켜 놔주시면 되고요. 자, 천천히 또 내려가서 다른 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거 그냥 기본값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예약하는 부분인데 회의 예약할 때 그 호스트가 비디오를 킬 건지 참가자가 비디오를 킬 건지 하는데 들어와서 본인이 세팅해 놓고 키게끔 꺼놓으시는 게 편해요. 이거 켜져 있으면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컴퓨터 오디오로 전화 또는 컴퓨터 오디오로 해놓으시게 되면 전화 또는 컴퓨터 오디오로 해놓으시게 되면 만일에 전화로 해놓게 되면 전화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스마트폰으로 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 및 오디오 연결로 이따가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 전화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오디오 연결할 때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디오 연결 들어오실 때 오디오 연결하면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그리고 전화 접속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화 접속으로 선택하게 되면 전화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나중에 요금 폭탄 맞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 접속 절대 안 되세요.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니까 자 요거는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로 일단 여기는 유형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이거는 비활성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회의실을 열어놨을 때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 아이디 활성화 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개인 아이디를 주고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 밑으로 들어오셨을 때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들 마이크 음소거 요거를 음소거 해놔야지 들어오는데 기본으로 이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들어올 때 막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각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켜놓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니까 음소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다가오는 회의 미리 알림이거든 뭐 굳이 알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꺼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우리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활성화시켜 놔야만 채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채팅할 때도요. 우리 일반 성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과 수업할 때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채팅하게 해놓게 되면 학생들이 뭐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채팅으로 딴짓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호스트만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시면 돼요. 호스트. 계정 사용자만. 호스트면 공동 호스트. 여기를.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호스트와만 채팅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두로 해놓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박주현 선생님하고 박유현 선생님이 둘이 서로 막 채팅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모두로 해놓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호스트 및 공동 호스트로 바꿔놓게 되면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자기네들끼리는 채팅을 못해요. 즉 저에게만 질문 같은 거 채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걸 모두로 해놨습니다. 선생님들끼리도 채팅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거 저장을 눌러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간에도 서로 채팅이 가능하다. 이거 채팅하는 부분은 이따가 언급을 해드릴 부분이고요. 자, 여기 회의 채팅할 때 DM, 회의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DM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이거는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해요? DM 못 보내게 비활성화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회의 채팅을 통해서 파일 전송할 수 있게 할 거냐? 저는 이거 해놨습니다. 이거를 해놓게 되면 제가 수업하면서 선생님들께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채팅창에서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자 과제 파일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파일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꺼놓게 되면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켜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동 호스트. 선생님들 이 공동 호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사용자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생님 저도 이거 되는데요. 물론 얘를 활성화시켜 놓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상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부분은 유료 사용자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 이게 뭐냐면 아래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요게 회의 컨트롤 도구거든요.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놓으면 그때 보이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는 항상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이거 켜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가 그 줌 화면에 가 있지 않아도 지금은 요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 화면에 줌 화면에 안 가면 이 도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안 보였던 분들 계셨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줌 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때 이 도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였던 이유가 요게 체크가 안 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던 분들이라서 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면 공유할 때 줌 화면이 선생님들 제가 아까 이런 도구들이 안 보였던 이유는 요게 체크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줌 화면 공유할 때 줌 창도 표시가 되게끔 해놓은 거다. 예, 그리고 화면 공유. 화면 공유는 요거는 호스트가 수용할 수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꺼놓게 되면 다른 분들은 화면 공유를 못해요. 아까 우리 김진호 선생님 화면 공유를 못했는데 제가 권한을 드려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를 해놓고요. 활성화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면 누가 공유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지금 호스트만 해놨단 말이에요. 호스트만 해놓고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화면 공유라는 걸 체크를 해놓으면 이제 요 회의실에서는 선생님도 다 화면 공유 가능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저는 호스트만 해놨습니다. 저만 하게끔 해놨단 얘기예요.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 화면에 따라서 지금 요 화면 있고 또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공유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 화면에서는 지금 공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요 지금 컨트롤하는 이 박스에서 보안에 들어와서 화면 공유에 이 체크를 해놓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도 공유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거 체크를 풀어놔요. 이렇게 체크를 풀어놓으면 지금 김진호 선생님이 화면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 못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는 화면 공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 놓아라. 그리고 일단은 나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기 호스트만으로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실마다 내가 권한을 여기에서 줄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 이 주석은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까 제가 김진호 선생님 화면을 공유해 놓고 막 빨간 펜으로 연필로 막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주석 달기라고 있어요. 주석 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이게 가능해요. 왜? 제가 주석 달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소통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우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네, 요거 X 버튼 눌러서 주석 창은 닫아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주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원격 제어는 안 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일에 아까 지금 그 김진호 선생님께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원격 제어를 해서 제가 김진호 선생님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 컴퓨터를 건드리다 보면 뭔가를 잘못 건드리거나 세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강사가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원격 제어는 사실 저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라고 권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선생님들께서 잘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제어는 기능은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라는 거요. 네. 자, 그리고 비언어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게 되면 아까 그 회의 도구창에서 보시면 그 빠르게 선생님 진도가 너무 느려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반응을 표시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회의 반응. 아까 제가 반응 버튼 눌러서 뭐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은 안 되실 분들은 X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예, 모든 이미지 사용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제거된 참가자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막 방해를 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수업을 못하게끔 막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분들을 잠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요거 눌러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 대기실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대기실. 그럼 이분을 이 회의실에 잠깐 빼는 거예요. 예, 뺀 다음에 다시 이제 선생님 저 잘못했으니까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수락을 해서 다시 초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락을 해서 다시 참가를 시킬 때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을 해놔야만 예, 다시 그분을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기능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부분 넘어갈게요. 회의 참여할 때 사용자가 이름 변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름 바꾸실 수 있어요. 예, 본인의 그 이름을 바꾸려면, 네, 지금 PC에서는 본인의 비디오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바꾸실 수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에서 바꾸실 때는요. 예, 스마트폰에서 바꾸실 때는 네, 어디에서 바꾸시는가 하면 참가자 버튼을 눌러보세요.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게 스마트폰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우리 참가자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 참가자들 리스트에서 네, 본인 이름을 터치하시게 되면 네, 이름 바꾸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네,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 체크할 때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누군지 네, 찾아야 되니까 예,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바꾸는 방법 예, 좀 보셨고요. 그래서 이름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놔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예, 또 여기 보시면 호스트 또는 공동 호스트가 대기실 참가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해놔야만 이 참가자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여기 이렇게 체크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셔서 지금 또 소회의실은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회의실 부분. 소회의실은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예, 그네들 팀들끼리 어떤 회의를 진행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소회의실이에요. 그래서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활성화를 좀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소회의실 부분. 요거는 무료 사용자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가상 배경 이미지 요거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가상 배경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활성화시켜 주시고 비디오 필터, 몰입형 보기, 포커스 모드 요것도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제가 이따 뒤에 들어가서 설정할 부분들을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자, 브라우저 참가 링크를 표시 요거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우리 지금 줌 프로그램이 PC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예, 브라우저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걸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예, 줌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브라우저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이걸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브라우저에서 참가 버튼 누르면 예, 줌 프로그램이 아닌 브라우저 창에서 인터넷 창에서 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참여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요거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사용 가능한 거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진행할 때 어느 라이브로 진행할 건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위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두 개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 전부 체크를 하셨고요. 혹시라도 하다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밑에 저장 버튼이 나오는 아이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예, 전체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회의실 세팅을 좀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회의실 세팅을 마무리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요 창을 좀 이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요. 자, 이제 회의실을 들어오시게 되면, 자,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면 이제 PC 버전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참가하는 게 아니고 호스트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컴퓨터에서 줌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인 계정이 나옵니다. 컴퓨터로 접속할, 그 구글 계정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떤 걸로 접속할 건지를 물어보고, 예, 본인이 접속할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네, 줌 미팅스 열기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를 터치 클릭하셨을 때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줌의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줌의 첫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요 첫 화면에 예, 새 회의가 있고 참가가 있고 회의가 예약이 있고 화면 공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막 새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실 분들이 요 회의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참가는 내가 진행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누군가가 진행하는 회의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참가 버튼을 눌러서 네, 요 컴퓨터 오디오 참가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준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셔서 참가하시는 거고요. 여기 예약은 네, 회의를 진행하실 때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거예요. 회의실을. 그때 사용하는 화면이에요. 회의실 예약은 뒤쪽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화면 공유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이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버튼이 나옵니다. 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회의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본인 혼자 호스트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런 메뉴들, 컨트롤 표시하는 이 메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는데, 예, 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요거 음소거 버튼. 요거는 예, 마이크를 키거나 끄는 거. 그래서 예, 요걸 가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지고를 반복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비디오 화면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가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예, 바꾸실 수 있어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예, 요 꺽쇠 버튼 누르셔서.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트북에 내장 마이크가 있고요. 이어폰을 꼈다 그러면 이어폰에도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예, 어떤 걸로 사용할지 요 꺽쇠 버튼 눌러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서 PC 버전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보안 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호스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보안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안 탭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창이 사라졌어요. 자, 이 보안 탭을 보시게 되면 예,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회의실을 못 들어오게 잠글 건지 대기실을 사용할 건지. 자, 제가 기본적으로 대기실 사용하겠다라고 해놨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락을 못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이 시작되고 나면 이 대기실을 풀어놓는 거예요. 체크되어 있는 걸 풀어놓는다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대기실을 풀어놓으면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 수락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회의실을 잠가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못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풀어가지고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화면 공유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크를 해놓으면 화면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가 아니라 게스트들이.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팅에서 채팅을 풀어놓으면 서로 간에 채팅을 못해요. 기능 자체를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예, 스스로 이름을 바꾸거나 음수거 해제하게끔 할 수 있다. 이것도 풀어놓으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거나 마이크를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제가 음수거 해제 체크를 풀어놓게 되면 이걸 못 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탭은 네, 호스트 화면에서만 보이는 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가자요. 이 참가자를 누르게 되면 참가자라고 하는 예, 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디오를 켜고 오디오를 켜고 한 사람들이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예, 지금 김준호 선생님은 마이크를 켜놓으셨고 예, 우리 박준 선생님은 비디오를 켜놓으셨어요.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계속 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모두 음소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저 빼고는 다 마이크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점점점 버튼, 점점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입장할 때 참가자들 음소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예,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참가자가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아까 우리 보안에서 보았던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호스트인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호스트인 경우에만.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 이름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자, 여기에서 참가자 리스트를 클릭하면 본인 이름 옆에 점점점 버튼 누르셔서 자, 이름 점점점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디오 화면에서 본인 이름에 얼굴 갖다 대면 오른쪽에 점점점 나오니까 요거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이름 바꾸세요 라고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팅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하셔가지고 네 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내가 입력하는 글자를 모두에게 보여지게 할 건지 누구에게만 보여지게 할 건지를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수신자 옆에 보시면 여기 모두라는 글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자 모두라는 글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 중인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박유연 선생님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박유연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옆에 DM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뭐 안녕 아는 친구예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박유연 선생님만 보여지는 거고 다른 분들은 요 메시지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유연 DM이라고 나오잖아요. 개인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걸 다시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계속 이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가게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다시 뭘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회의 중인 모든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면 이제 보내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특정인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요. 모두에게 보낼 수도 있다. 이거는 아까 호스트가 누구에게 보내게 할 거냐라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일에 호스트가 호스트에게만 보내게 해놨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못 보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채팅창에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파일 보내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경, 뒷배경 바꿀 거라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일단 없는 분들은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파일을 보낼 때는 여기 수신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신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A4 용지처럼 생겨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제가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놓은 파일을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컴퓨터에다 보내드렸고요. 선생님들 요거 컴퓨터에다가 요거 클릭하셔서 예, 저장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점점점 버튼 눌러. 예, 예. 자, 저장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거를 배경으로 바꿔볼 겁니다. 뒷배경. 컴퓨터에서. 지금 컴퓨터 화면 열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장이 잘 되는지. 우리 박유현 선생님 저장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줌을 태블릿으로 해놔가지고요. 태블릿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네네. 안주영 선생님은요? 채팅창 열어봐 주세요. 네, PC에서 채팅창. PC 줌화면에서. 제가 보내드린 요 부천 D 소재라고 하는 파일 보이세요? 채팅창에. 이미 아직 안 열려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미 열려 있는 분들은 보일 텐데, 예, 늦게 클릭하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채팅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손인희 선생님 벌써 바꾸셨네요. 자, 네네네. 자, 요거 바꾸는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장 좀 해놔 주시고요. 네, 자, 채팅창에서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질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채팅창에 남길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채팅 탭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채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채팅창으로 바뀌고요. 거기에서 글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닫기 버튼을 왼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눌러놔야만 우리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채팅창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는 우리 화면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건데, 자, 우리 PC로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만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도순 선생님 화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손도순 선생님? 네. 네. 자, 화면 공유하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우리 보고 계신 화면에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공유할 것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PC에서 하실 경우에는, PC에서 지금 기준 설명드립니다. 저는 모니터를 지금 2개 쓰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화면이 2개예요. 1번, 2번. 그 다음에 제가 열어놓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어놓은 프로그램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지금 제 보여지는 화면을 공유하기 위해서 화면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다가 중요한 거는 화면을 공유하는데 비디오를 들려주거나 소리를 들려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 그럴 때는 반드시 소리 공유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할 때 소리를 같이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놓게 되면 비디오가 나오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소리 공유라는 곳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비디오 클립 최적화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공유를 제가 지금 끊었고요. 네, 우리 손도순 선생님이 화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우리 김용진 선생님이 하셨네요. 네, 김용진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공유하셨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공유를 해놓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제 화면에는
네, 김웅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김웅진 님이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웅진 님이 화면을 공유 중지하실 때는 그 위쪽에 보시면 공유 중지라는 버튼 누르시면 공유 중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도순 선생님 한번 공유해 보실게요. 한 번에 한 사람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 네, 우리 손도순 선생님의 화면을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우리 다른 분들은 공유하고 있는 PC 화면에서 여기에다 뭔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네, 상단에 보시면 옵션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옵션 보기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주석 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주석 달기라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막 글씨도 쓸 수 있고요.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거는 여기 그리기에서 제가 이렇게 펜을 선택한 거예요. 요거 꼬불꼬불거리는 요거. 그리고 나서 여기 형식에서 색상을 제가 빨간색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지우려면 지우기 버튼 눌러서 내가 드로잉한 거를 지우기 누르면 한 번에 싹 지울 수 있고요. 하나씩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예, 선생님들도 한번 지워보세요. 선생님들도 한번 드로잉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럴 때 연습하셔야지 나중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호스트로 하실 분들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연습하시고 지우려면 하나만 지우려면 지우개 버튼 눌러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지우려면 지우기 가셔서 내 드로잉 지우기 누르면 한 번에 내 거 싹 지워지고요. 자, 이 주석창 지우려면 여기 X 버튼 눌러서 지우시면 되고요. 선생님, 주석이 안 보이는데요. 그 밑에 상단에서 거에서는 옵션 보기는 보이세요, 선생님? 네, 옵션 보긴 보여요. 네, 옵션 보기 주석 누르시면 달기? 주석 달기.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도구가 나올 거예요. 네. 이 도구 보이시나요? 네. 제 거 안 보이겠죠? 네, 지금 우리 손도순 선생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글씨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탬프에 가서 이런 하트 같은 거 누르셔도 되는데 그리기라는 곳에 가시면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펜처럼 그리려면 그리기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첫 번째 거 꼬불거리는 아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형식이라는 곳에 가셔서 색상 선택하시거나 선 두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지우개 버튼 눌러서 내가 그린 거 클릭하면 지워지고요. 지우기에 가면, 지우개 말고 지우기에 가면 내 드로잉 지우기에서 한 번에 싹 지울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석창 닫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자, 손도순 선생님 공유 중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네. 손도순 선생님은 공유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자, 나는 꼭 나도 한번 공유 한번 해보고 싶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공유 못하고 있는데, 한번 꼭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분만. 우리 안주영 선생님. 네, 한번 해봐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수업 계속 할 거니까 이 줌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계속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 화면 공유되어 있고요. 네. 만일에 여기에서 내가 인터넷 창 열어갖고 뭔가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면 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면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죠.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하나면은 우리 모니터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을 보시고 또 다른 화면은 어떤 화면을 보시면 돼요? 내가 수업할 거 따라하는 화면으로 쓰시면 돼요. 네. 네, 공유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뒷 배경 바꾸는 것만 하고, 네,
또 비디오 필터 지정하는 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줌 화면에서 못한 것들은 저희가 6회차 동안에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씩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걸 호스트로서 진행하는 거를 2시간에 끝내기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린 걸로 뒷배경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컨트롤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 박스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비디오를 켜놓으신 분들은 비디오 중지라고 나올 거고 비디오를 끄신 분들은 여기가 네, 비디오 켜기로 나올 텐데 비디오로 나올 텐데 그 오른쪽에 있는 요 꺽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꺽쇠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셨을 때 네,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네, 가상 배경 선택으로 들어가 주세요. 가상 배경 선택 클릭하겠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하셨더니 네, 이런 설정 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설정 창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지금 여기 가상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네, 이렇게 몇 가지 보여지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배경을 선택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가 넌이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뒷배경이 그 내 집 화면 그대로 보이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네 여기 나 지저분하다 그러면 여기 그 줌에서 주는 기본적인 배경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린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드린 거 저장해 놓으신 걸 찾으시면 되죠. 저는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에 지금 줌에서 사용하는 배경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수업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이미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 네, 거기에서 제가 드린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그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뒤에. 그러면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추가된 걸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배경을 네, 내가 뒷배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스마트폰의 그 뒷배경을 바꾸실 수 있는데 일단 내 스마트폰에 지금 얘를 저장을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배경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배경 및 효과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기준이에요. 배경 및 효과라는 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거기에서 아래쪽에 가상 배경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뒷배경을 네,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뒷배경에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배경 좀 바꿔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스튜디오 효과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스튜디오 컴퓨터 기준이요. 스튜디오 효과. 예, 요거는 그 스마트폰에서는 안 돼요. PC 버전에서만 됩니다. 스튜디오 효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그 오른쪽에 스튜디오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 그 눈썹 나 화장 못하고 막 급하게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요거 저는 지금 넌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주로 그 눈썹을 두껍게 하시는지 가늘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을 때 여기 지금 제 얼굴에 여기 눈썹 되게 두껍게 나오는 거 보이죠? 투명도 너무 선명한데 너무 진한데 그러면 투명도 조절하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막대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예, 밑에 색깔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썹 색깔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이렇게 그 수염도 그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색도 예, 제가 입술을 예, 지금 선택을 좀 해볼까요? 제가 바르는 립스틱 색상 선택하고요. 역시 색상 없다 그러면 이 색상 버튼 눌러가지고요. 색상표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해서 너무 선명하거나 너무 선명하지 않게 이걸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입술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수업 때문에 예쁘게 화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기서 눈썹 그리시고 입술색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조금 어두운 분들은 되게 화면이 칙칙하게 나올 거거든요. 제 건 조금 쨍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앞에 조명을 쓰기도 했지만 비디오 필터 효과를 준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상 배경과 비디오 필터 아바타가 있는데 비디오 필터를 눌러보세요. 죄송합니다. 비디오 필터 아니에요. 비디오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바타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바타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현 선생님 인증샷 나중에 찍나요? 인증샷 찍을 때 나 내 얼굴 노출되는 거 싫어. 근데 강사가 또는 우리 담당 선생님이 비디오를 다 키라고 해. 그러면 그때 이런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 아바타 하나. 그러면 내 아바타가 이걸로 나올 거예요. 말하면 말하는 것처럼 입 모양이 다 움직여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이렇게.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네, 가상 배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가상 배경 안 되는 분들은요. 선생님 저는 가상 배경이 아예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의 성능이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상 배경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컴퓨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저는 아바타가 안 돼. 아바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바타를 줌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손도순 선생님. 좀 됐어요. 한참 되셨죠? 업데이트를 네. 이따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보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네. 되면서 그 기능이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럴 테니까 업데이트 네. 이따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왼쪽에서 비디오로 들어가 보실게요. 비디오. 요 화면에서 비디오 네. 눌러주세요. 자, 비디오를 눌러주시고 나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요 화면을 줌화면이 안 보이고 있어. 자, 비디오를 누르시게 되면 비디오를 누르셨을 때 아래쪽에 여기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내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우리가 카메라를 어떤 걸로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저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스냅샷 카메라로도 할 수 있고요. 웹 카메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별도로 HD 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넌을 안 바꿨네요. 네, 선생님들 아바타에서 아바타 삭제해 주세요. 이거 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상 배경으로 해놓고 비디오로 들어오셔야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내 비디오에 오셨을 때 내 모습 수정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를 요거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까는 조금 어두웠던 부분들이 조금 밝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수동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막대를 좀 위로 앞쪽 오른쪽으로 좀 끌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요 화면이 어두웠던 분들은 화면이 좀 밝게 보여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김웅진 선생님 화면이 좀 어둡게 보여요. 요거 조정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못 켜셨어요, 지금? 네, 스탠드 켰어. 네. 일부러 꺼놓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참가자들은 비디오를 꺼도 되고 어두워도 상관없고 한데 호스트 진행하시는 호스트들은 막 너무 칙칙하게 어둡거나 그러면 사실 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앞에 조명을 쓰고 있고요. 앞에 조명을 쓰고 있고 요 수정 필터도 조금 밝게 뽀샤시하게 그다음에 이 필터도 요 조명도 요 보세요. 제가 요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갤러리에
화면에 인원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25명이 넘어가면 한 화면에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가자 49로 해놓게 되면 25명이 넘어가도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뒤로 넘어가면서 보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비디오와 배경 효과 이런 거 바꾸는 거 좀 보여드렸고, 아까 우리 박주현 선생님이 비디오 필터에서 요거 비디오 필터에서 뭐 쓰고 있었죠? 루돌프. 저는 루돌프를 못 찾겠어요.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재미삼아서 이런 것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하면서 강사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는 않죠. 네, 이런 것들도 친구들끼리 어떤 미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비디오 필터도 사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 배경 바꾸는 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해서 여기서 바꿔서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요. 스튜디오 효과, 네, 이렇게 해서 세팅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창을 닫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제 화면은 가상화면 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움직임과 좀 지저분하거든요. 네, 이거를 그거는 어떻게 지금 스마트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스마트폰, 컴퓨터의 성능에 네.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거라서 네. 네,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배경이요, 선생님, 이 지금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 단일, 요거 말고 단일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드린 거 저장해 놓으셨나요? 네. 단일색으로 한번 바꿔봐 주세요. 네. 그래도 요 앞쪽이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요거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요거는 닫겠습니다. 채팅에, 이런 거 없는 거는 지금 스튜디오, 아까 제가 그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데이트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줌 설치를 해놓으시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들 이런 것들 기능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그 컴퓨터에서 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로그인 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이거든요. 그 첫 화면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했을 때 본인 프로필 아이콘이 여기서 보입니다. 요 본인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시게 되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업데이트. 예, 줌 프로그램 실행하셨을 때 컴퓨터에서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을 때 네,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이 화면이 나오실 텐데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본인 프로필 나오는 이 부분, 본인 프로필 나오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그 업데이트 메뉴 중에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거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저희 수업 끝나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실 때는 꼭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 설정 버튼, 요거 톱니바퀴 요거 누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셨을 때 요 아까 우리 그 설정 들어왔던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에서 비디오에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경 및 효과에 들어가셔서 네, 요거 가상 배경이라든가 아바타 같은 거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이 주문 못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부르고 네이버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좀 해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회원가입해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박주연 선생님 혹시 우리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단톡방이 있을까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네. 제가 그러면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공유할까요? 네,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서, 예, 네.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주세요. 단톡방 만들지, 그냥 일반 그룹방 만들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 이제 그쪽에서 자료 같은 거 공유하고,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예. 제가 월요일 날 만들도록 네네네네,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예 바쁘신 분들 있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 먼저 내보내 드리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예, 잠시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나가보겠습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선생님, 네. 아이고 이거 또 히어링 하려나요? 저는 업데이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업데이트요. 선생님 네. 그 컴퓨터에서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거잖아요. 줌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으시죠? 네네. 네, 줌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로그인 하라고 떠요. 네. 로그인을 하시고 네.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네. 선생님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세요? 네네, 보여요. 네, 프로필 아이콘 눌러보세요. 네, 눌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아, 네네. 네. 그거 누르시면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 쭉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볼 거고 그거 하겠다라고 해서 업데이트 누르시면 업데이트 설치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들어와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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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김진영 선생님. 선생님. 네네. 아까 이미지 보내주신 거 네. 어떻게 찾아 들어가죠? 아, 컴퓨터에서요, 선생님. 예, 컴퓨터에서 예, 밑에 채팅 글자 눌러주세요. 채팅. 채팅. 예, 선생님 하면, 네, 채팅 누르셨어요? 예, 그러면 채팅창 나오죠? 예. 채팅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예. 자, 제가 채팅창에다가 하나 뭐 올려드렸어요. 보이세요? 채팅창에. 선생님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제 화면 공유, 선생님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